이런 케이스입니다. 훈련을 매로 받은 케이스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나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이제 엄마가 약간 완벽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식들을 리모컨처럼 조정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인생의 병은 대물림이에요. 꼭 본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생치유연구소에서 세 번째 치유 사례자로 나오신 씨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네. 인생치유연구소에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뭐 여러 스님들의 강의를 한 15년, 16년 이 정도에서 접한 적이 있었고 불교 책을 접한 적이 있었고 계속 유튜브를 보다가 이 강남불교대학 스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아, 강남불교대학의 스님의 강의를 듣고 인생치유도 알게 되신 거거든요. 네. 업장소멸이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장을 소멸한다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고 해서 인생치유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좀 힘들었어요. 상사와 관계 그런 게 힘들었고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책을 보면서 저도 막연하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관계에 힘이 들었구나 뭐 그런 거 여러 그냥 종합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생각했던 거죠. 제가 살아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먼저 살려고 했죠. 제가 먼저 살려고 했다는 건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타 지역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출퇴근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 한 번 났고 적은 사고는 한 번 났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손가락, 손바닥 마비가 오고 여러 가지 몸의 증상이 변화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제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 제가 계속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거를 다 쥐고 안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죽겠다 싶어서 내려놓은 거죠. 혹시 병원에는 가보셨나요? 병원에 가면은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이쪽엔 내과 가야 되고 외과 가야 되고 막 이거 다 검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엔 제가 그걸 하기엔 너무 버거운 거죠, 몸이.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것과 인생치유연구소에서 이제 인생의 병이라고 치료를 하기 오는 거는 실제로 연관을 짓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인생치유연구소 접한 거는 제가 거의 긴 터널을 다 거의 빠져나온 상태에서 만났고요. 그 긴 터널이라는 것은 제가 정말 여기저기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연락을 주시면 상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스님한테 상담을 받아보니까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상담을 오라고 했는데 상담을 못 왔어요.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계속 아이들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못 왔고 그래서 전화로 상담하고 전화로 다 등기로 서류 받고 뭐하고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처음 상담받았던 게요? 그때가 지금 22년도니까 21년도 1월 8일이었어요. 12월 말에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12월 말에 알게 되셨고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분의 고민은 아이들이 본인을 싫어한다. 가족에서 자기가 왕따 당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고민으로 가지고 오셨던 거였거든요. 저한테도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다. 몸도 마음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상태셨어요? 진단에 들어갔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의 학대가 가장 큰 문제였더라고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훈련을 매로 받은 케이스죠. 네. 엄마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혼나고 그래서 자기가 찍혀 눌리고 이런 데에서 자신감이 상실되어지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나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삶이 싫으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결정한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본인은 고민은 그게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면적으로 깊게 들어 있었던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약간 완벽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강요하고 뭐 자식들을 리모컨처럼 조정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자식들을 뭐 좀 더 케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지금 이분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표현을 들어보면 자식들도 내가 리모컨처럼 컨트롤을 하고 통제를 했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자식들을 훈련을 매로 시키는구나 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똑같이 엄마가 돼서 그렇죠. 지금 자식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딸이 다 엄마에 대해서 심각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니까는 사실은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버려버리니까는 주변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치유가 딱 끝나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게 떠오르면서 굉장히 분노에 차가지고 치유가 끝나면 편안해져야 되는데 왜 나는 더 미치겠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제가 남을 존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무시당해서 더 나도 이것도 안 갚아하고 싶은데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이게 딱 되어버리니까는 이제 막 불불 끓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나와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제 어머니가 살아계시거든요. 그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딸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찍어 누르려고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계속 트러블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차츰차츰 좋아질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건데 그걸 잊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치유 어떤 단계 가니까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부모는 그냥 정말 방치가 아닌 방목을 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그냥 뭐 그 살짝살짝 부모는 건드려주기만 해야 되는데 약간 저가 성장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집착을 강하게 했던 거죠. 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고 약간 그런 거였죠. 이게 제가 느꼈던 바로는 이렇게 학대를 받아서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인생의 병이 좀 더 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부모님과 이제 자식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인생의 병은 대물림이에요. 꼭 본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업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이분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분은 이제 치유는 되게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어눌해 보이는 거는 오랫동안 인생의 병으로 인해서 학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잘 못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제대로 정리 못하는 거는 이거는 인생의 병이 원인이 아니라 인생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는 교정에서 만들어 드리죠. 교육을 받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렇죠. 근데 지금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어머니가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말과 행동이 휘둘리지 않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 잘 더
더 시간이 경과되면서 계속 제가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걸릴 겁니다. 사마터를 그렇게 지금 1년 넘게 하시면 긴 기간에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1년 동안 하면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것들은 이제 제가 몰랐던 나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처음 제가 감정적으로 많이 대했어요.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제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감정적으로 좀 대했었고 그런데 그 감정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사시는 데는 그전엔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찾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살 것 같으신가요? 지금도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우선 제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변화가 있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죠. 이 아까 마비됐다고 했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피부가 부드러워졌고 피부가 좀 말랑말랑해졌고 그런 것도 좋아졌고 근데 저는 몸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 뭔가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었고 상사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또 교통사고도 심하게 났고 몸이 정말 이제 죽어가는 상태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몸 상태가 다시 이제 좋아지고 네. 있다. 아까 피부도 보니까 되게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마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병을 치료를 하는 게 이런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먼저 인생의 병이 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생을 못 사니까는 그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심각하게는 이제 몸에까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생의 병은 육체의 병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뭐 암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육신의 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꼭 병원 가서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꾸 똑같은 병이 재발한다. 그러면은 인생의 병을 의심해야 되거든요. 혹시 스님께 마지막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제 업장손을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몸까지 생각지도 않은 몸까지 조금씩 차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불교 믿으면서 제 인생 끝까지 마무리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업장 소멸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고 내가 뭔가 결정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나는 결정을 한다. 이런 사람들 또는 몸만 잘못되면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뭐든지 다 자기 탓이라고 해가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더욱 계속 채찍질해대고 산다. 막 이런 상태라고 한다 하면은 오셔가지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병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정신과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내 삶이 계속해서 어떤 벽에 부딪힌다든지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번 스님께 연락을 해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